늦은 밤, 편의점에서 마주친 두 사람. 이런 게 운명인가? 하고 많은 편의점 중에 이곳에 나타난 그녀, 고성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세상 참 좁군. 상철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습니다. 문 위에 종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자 고성이가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린 가게 안에 그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성이는 피식 웃으며 매대를 지나쳤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전하군. 그 말투. 비웃으러 온 거냐? 잘 나가던 사장이 이렇게 된 꼴이 우습겠지. 상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웃으려면 진작했죠.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더 우습네요. 그땐 당신이 날 버릴 줄 알았거든. 고성이의 웃음은 서늘했습니다. 버렸다니? 떠난 건 너였잖아. 더 좋은 집, 더 좋은 남자 쫓아가려고 우리 집 문을 나선 사람은 너였다고. 상철의 목소리가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땐 지켜야 할 게 있었으니까. 상철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켜야 할 거? 그 집안 돈 말이냐? 넌 언제나 돈 타령이었지. 그래서 이젠 행복하냐? 돈 많은 집에서 행복하냐고? 고성이는 고개를 들어 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식었지만 눈가에는 스치듯 고통이 스며들었습니다. 핑계라면 평생 안고 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 날 용서하지 않겠죠. 편의점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와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밖으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비밀이 이제 곧 세상으로 드러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밤 공기 속을 천천히 걷던 은호는 편의점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로등 뒤로 몸을 숨기고 편의점 조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앞에는 상철과 고성이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은호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철은 어둠 속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애까지 건드리지 마. 너까지 게 무슨 자격으로 그 애를 들먹거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고성이의 입가에는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애, 여전히 그렇게 부르네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 애가 왜 당신을 닮았는지. 순간 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워. 뻔뻔하긴.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고성이는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길수록 더 크게 터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상철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짧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은호는 가슴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스치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기운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들었던 대화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성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성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음료를 들고 다가와
은호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잠깐 쉬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햇살도 못 쐬면 감성마저 굳는다고요. 은호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잠깐 숨 돌리려던 참이에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지혁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은호의 눈길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 것이 신경 쓰였고, 성재가 은호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이 마음속에 묘한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성재가 은호를 부드럽게 챙겼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일이 좀 남아서. 지혁은 책상에 팔을 괜 채 그 대화를 흘끗 지켜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은 사무실 복도.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은호의 앞에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은호야, 널 그냥 동업자로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특히 너가 다른 사람이랑 웃고 있는 걸 보면 이상하게 신경 쓰여. 은호는 순간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왜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요? 더 이상 흔들지 말아요. 지혁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알아. 근데 생각대로 안 돼. 그게 문제야. 은호는 시선을 피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은호는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전날 밤의 대화와 회사에서의 하루가 교차하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평소와 다른 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상철이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의 공기는 낮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음료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지만 짧은 시선만 주고 다시 눈길을 장부로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은호는 그 얼굴에 묻어있는 무거운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은호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슬쩍 다시 편의점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쌓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방안 불빛 아래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상철의 굳은 표정과 전날 밤 들었던 대사들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한편 편의점 안의 상철은 계산대에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에 들이온 그의 얼굴은 오래된 후회와 알 수 없는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낮고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 언젠가는 터지고 말 거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가 창밖 어둠을 향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말끝에 짙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는데, 밤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질문과 감정이 고요히 소용돌이 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상철의 얼굴에 스치는 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의 표정은 결심과 불안이 교차하며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그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낮게 울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편의점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과 비밀의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